아니 뭐 추경이든 법안이든 뭐 다 함께 해야지 뭐 뭘 먼저 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참.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무조건 어제 걸로 그냥 김수민. 아, 사회 보려고 저기 앉아 있는 거구나. 예. 아직 예산이 최종 안 돼가지고 아니요. 전보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나 이혼 진짜. 윤학장.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그때는 내가 이따가 올라오고 그랬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제 틱속이 있었는데 똑똑해 윤학장이. 근데 그 김주훈 총장이 형 건강 안 좋다고. 유이동원이 왜 안 와? 어? 친해 같은 눈 마주친 사람 빨리 얘기를 해봐. 보자진데. 지금 같은 스포츠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발 맞고 아니 지금 예결이 무하마드 알리. 회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무시하고 민주당은 뭐 의총 연기한다고 문자 보냈네. 근데 아직 날짜가 시간이 안 잡혔어. 원래 우리가 통상 했던 거 보면은 추경이 확정되면 그 엑셀을 만들러 가는 동안에 법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한테 하고 기다리고 한 번에 올려요. 그럼 뭐 시간을 몇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자는 얘기인데 이걸 한번 한 톨씩 아니, 드릴까 이거? 법안은 안 중요한가? 그럼 추경만 중요하고.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죠. 2시간. 인사 처리. 인사도 있나? 오늘? 아 위원장. 위원장 투표가 있구나. 아니요, TV는 그냥 위에만. 본회의에서 안 해. 특이. 예. 내년 이랬다가 이거를 5년 반복된다고 매년 교육적인 것은 5년마다 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얘기를 간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일단 시작합시다. 얘기가 좀. 네. 네, 지금부터 제64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64차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열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껏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들 다 반납하시고 의원님들 상임위에 또 예결위 충실히 소명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우리가 빈손으로 끝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6월 임시국회는 시작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용두사미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해임 건의안을 잠시 보류하는 대신에 또 안보 현안들을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안보국회를 여는 것으로 양당을 설득해서 결국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의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최근 한일 갈등의 민주당 총선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은 경제난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데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연불보다는 제밥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왜 그토록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올인했는지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추경이고 뭐고 다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입법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고 또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이나 또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현재까지 모두 낙제점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추경안 처리 자체를 막기보다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약속대로 추경 처리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추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론으로 추경 찬성을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 지상욱 예결위 간사가 와 계시니까 이따 비공개 때 내용들을 좀 듣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 문제를 넘겨놓고 안보 문제와 또 한일 관계 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처리 문제들을 가지고서 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장장 석 달이라는 진통 끝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보여주신 인내심의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직까지 그 추경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금 3시 10분에 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법안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 추경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의총 때문에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 간 11시 반경에 만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은 일단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 그 인사에 관한 건 그리고 결의안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을 맨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논의가 됐으나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추경을 제 1호 안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예정이십니까? 진행상 좀 뭐 어떻게 잠깐 해요? 아니면 뭐 먼저 공개할 수 있는 짧은 내용들 먼저 하시고 예. 예산 네,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잡은 날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의 추경 협상은 지금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날 처음 간사회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12일, 15일 종합질의, 그 다음에 16, 17일인가 소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위원장, 예결위원장과 간사 간의 연속회의 형태로 지금까지 협의를 해오면서 소위를 열었다 또 연속회의로서 이제 대치를 하고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번의 감액심사, 한 번의 증액심사, 그리고 일본 무역 분쟁에 따른 지원에 관련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일독을 한번 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경 심사를 계속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야 간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맞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인정하기로 했고 또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표는 대통령과 총리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또 포항, 또 강원도 산불 등의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다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지금 일본 간에 아주 시급한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추경으로 그 추경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여야 정당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정부와 여당이 쫓아왔고요. 정부에서는 1,200억, 여당은 3,000억.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부처,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에서 8,000억 정도 예산을 만들었다가 저희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게 급조한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신이 없어서 지금 2,730억 정도의 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고는 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나라가 지금 시급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준비한 바른미래당 차원의 정부가 제안한 8,000억 중에 골라보면 한 4,600억 정도는 이번에 해줄 수 있다라는 바른미래당의 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시 이따 만나면 제안을 할 건데요. 정부가 여기서 소화해낼 수 있냐 없냐 그건 정부의 능력이고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는 한번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이 추경을 빨리 하자고 여당한테 요청을 하면 뭐 들어주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야당 쪽에서 일본 그 무역 분쟁에 관련된 추경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려고 지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또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추경 협상이 난항에 지금 부닥치는 이런 일까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가적인 거국적인 차원에서 처음 주장을 했고 또 원칙과 기준도 3가지로 총리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는 굉장히 예산안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은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 없는 예산 다 깎고 그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 1조든 2조든 협조하겠다 선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다시 그런 말씀이 또 있으실 시에는 저희도 정말 여당은 거짓말로 추경을 지금 통해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추경을 하고 싶은 뜻이 없다라는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한 푼 한 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바르고 미래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이번에 보이고자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개회의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